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또 한번 시작할까요? 우리 삼성전자 라디오 방송 천만 라디오. 또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께 실컷 떠들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과 자칭 천회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떠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잠시 오후에 오늘 좀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제가 평상시 무슨 강연을 좀 듣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인문학 강의를 좀 좋아해요. 인문학. 여러분들도 좋아하나요? 인문학 강의. 저는 인문학 강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기술적인 강의보다 뭐 공학적인 건 필요 없고,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가 담긴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 실제 이제 오프라인 가서 직접 듣고 강사의 그런 뭐 여러 가지 표정, 모습, 이야기, 스피치 다 들어봐요. 내용도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깨우칩니다. 상당히 좋아요. 자기의 삶에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잘 이게 뭔가 벤치마킹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잘 습득을 해가지고 삶에 자기가 이제 행동함에 있어서 그런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인문학 강의를 좀 많이 듣고 좀 좋은 것들을 잘 흡수해가지고 잘 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삭막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은 그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으세요.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아주 흥미로운 뭐 기사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약세장이죠. 지금 약세장이면은 삼성전자 나름대로 인기는 있어요. 그다음에 개미들이 엄청 사요.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런데 실제 그 삼성전자 과연 뭐 상승보다는 많이 빠지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과연 코스피보다 더 빠졌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보다 더 빠졌는지 그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시총 1등 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고, 이 삼성전자를 말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무거운 종목이다, 무겁다, 그런 얘기하죠. 무거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한번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엔비디아 보면은 여러분들 엔비디아 봐, 6%, 막 10%까지 빠지다가 또 오를 때는 또 뭐 5%, 막 10%까지 올라요. 너무 들쑥날쑥거려요. 여러분 만약 삼성이 막 5%, 10%씩 막 널뛰기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진짜 화병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다른 주식에 비해서 덜 오르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른 주식보다 덜 떨어진다는 그런 뭐 인식이 강한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상당히 요동치고 있고,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밑도는 수익률을 뭐 기록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스피를 밑도는 수익률. 성장주의 그 부진이 두드러지는 시장 환경에서 그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이죠.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에 대한 국내 기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그런 매도 공세, 매도 총공세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특히 외인들도 많이 팔지만은 기관들도 많이 팔아요. 기관들도. 지금 연기금 보세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 또 난리지 않습니까? 뭐 90년대생들한테는 잘못하면은 이 연금도 못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던데 상당한 불신이 있어요. 지금 연기금에 대한. 그래서 증권가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 어떤 얘기를 하냐?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서 이제 4일까지 72,300원에서 71,500원까지 이제 한 1.10% 하락을 했어요. 같은 기간 코스피는 0.47% 올랐다. 뭐 이걸 가지고 아이고 참 겨우 4일 가지고 이제 실제 코스피보다 더 빠졌다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삼성을 깔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나도 웃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삼성은 1.1% 빠졌는데 코스피는 0.47% 올랐다. 이걸 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휘청거렸죠. 휘청이었고 최근에 2주간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코스피 간의 수익률 격차가 더 크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또 3.76% 하락을 했다고 하죠. 한 2주 동안. 코스피는 한 1.12% 빠졌다. 코스피는 워낙 많이 빠져그래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들 빠진 거지.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한 주간 보니까 삼성은 0.4% 하락, 그리고 코스피는 1.4% 상승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죠. 한 주간 일주일 동안 보니까 삼성은 0.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1.4% 정도 올랐다. 왜냐, 코스피가 너무 많이 빠졌거든.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살짝 올라간 거야. 살짝 반등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삼성 겁나게 빠졌다, 안 좋다는 그런 이미지로 좀 약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기자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삼성의 시가총액은 얼마냐? 427조 정도 되죠. 코스피 여러분들 시장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의 20%는 코스피 20%는 삼성전자다. LG 엔솔,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시총 2위부터 8위까지 7개 종목을 모두 합한 시가총액보다도 더 커요. 삼성전자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는 오르면은 코스피도 오르고 삼성이 떨어지면은 또 코스피도 빠지는 게 일반적이죠. 보통 삼성이 올라야지 코스피도 오른다. 그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따로 노는 모습도 이제 보이곤 있어요. 간혹 보니까 삼성이 오르는데 코스피 빠지고 코스피가 오르면 삼성전자가 빠지는 그런 약간 좀 언밸런스한 그런 것도 간혹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매도세가 삼성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꾸 이제 매도세가 있으니까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각각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4,832억 순매도했고 기관 애들은 한 5,399억 정도를 순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이 기간에 순매도 1위 종목이 누구냐? 삼성이다. 삼성.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했어. 둘 다 합치면은 거의 한 1조 원 돼요. 외국인 순매도 2위가 누구야?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보니까 2,833억을 매도를 합니다. 기간 순매도 2등은 누구야? 그러니까 하이닉스야. 1,500 정도를 이제 매도를 해요. 여기하고도 이제 격차가 크죠. 그만큼 삼성은 매도도 많이 해. 매수도 많이 하겠지만은 최근에 2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5,388억 정도를 순매도를 합니다. 그 기간은 한 8,24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한 31% 정도, 기관이 한 65%가 삼성전자의 한 종목의 순매도이다. 한 종목의 순매도.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다는 거죠. 일단 삼전의 그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이제 회사의 개별적인 이슈 탓은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고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 기준금리 인상 그런 예고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성장주 쪽에 불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여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 2주간에 1.32% 또 하락을 했어요. 이간에 나스닥은 한 0.18% 찔끔 올랐어요. 찔끔 올랐다. 그 증권가에서도 이제 저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저평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전에 얘기했죠. 뭐 BNK에서도 얘기하는데 올 2분기 내 반도체 가격이 저점 찍고 반등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진입해가지고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해요. 그 삼성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은 애플 TSMC 대비해서 0.4배, 1.6배 수준이라 하죠. 지금 영업이익이 그만큼 이제 TSMC보다는 돈을 잘 벌어요. 버는데 이제 시총이 약죠. 시총이 약해요. 어떻게 애플이 0.13배고 TSMC 0.64배라는 게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 그다음 실적 그런 컨센서스의 그 지속적인 상승에도요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따른 그 거시 경제가 약간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거겠죠. 이게 빨리 좀 전쟁이 끝내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원하게 또 오를 거예요. 여기 또 금리 상승에 따른 주식시장 그 할인율 상승이 있겠죠. 금리 상승도 이제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조정받고 또 올라가요. 뭐 금리도 계속 오를 수는 없을 겁니다. 적당한 시점 되면은 또 금리 인상도 끝나겠죠. 하여튼 그 밸류에이션 그런 하락 때문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그런 우려가 있죠. 우려로 인해서 지난해 받았던 그런 밸류에이션 상승분을 이미 모두 반납을 했고 이제 실적 컨센서스 상승 전망을 이제 주가가 이제 반영할 차례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상승할 기회만 남았다. 이제 그렇게 좋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 무작정 뭐 삼성전자 뭐 1년 내내 폭망할 것 같아요? 뭐 그냥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증권사처럼 이제 1분기 있으니까 2분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니까 슬금슬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교차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주가가 뭐 올해 뭐 10만 전자 갔냐 안 갔냐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뭐 15만 전자까지 간다는 말도 있던데 그 15만 전자는 그냥 거의 내가 볼 때는 그 뻥인 것 같고 헛소리인 것 같고 그 정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뭐 8만 전자는 돌파해서 막 9만 전자까지는 한번 가본다면은 아주 잘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성급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하여튼 그래도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슬금슬금 고개를 쳐들지 않겠는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한번 예상해 봅니다. 일단은 이 내용으로 이제 오후 시간을 마치겠고 나중에 한번 저녁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